안녕하세요. 네, 김성조입니다. 저는 와템랩스라는 회사에서 사스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그 글로벌 서비스에서 사스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공공 부문에도 이거를 이제 플랫폼화된 구조를 이제 공공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스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내부의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선언적인 이제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내부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특히 이제 모니터링 플랫폼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솔루션들이 변한다는 거는 그 환경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솔루션의 도전 과제들, 모니터링 도전 과제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와탭이 지금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어떤 내부적인 기술적인 얘기들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공공의 온프라미스로도 하고 사스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공 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은 웹아스 DB였죠. 그러니까 웹아스 DB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것들은 크게 보면 뭐 거기에 필요한 NMS니 SMS니 APM이니 DB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그냥 도입들을 하셔서 패키지로 도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01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모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변해가기 시작하죠. 사실 현대 어플리케이션이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해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이제 기업에서 또는 그 공공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IT를 좀 더 좀 전산신이나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T를 통해서 업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초창기에 이제 그 우리가 10년 전에 이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분석 설계하고 일정 짜고 이제 5년 동안 뭐 5년 계획을 세우고 자원 계획을 세워서 구축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들이 많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다 보니까 참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애자일 방법 내에서 단계적 개발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했는데 사실 이 단계적 그 개발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 겪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발은 단계적으로 했는데 배포는 누적해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와 배포를 누적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프로젝트에 가면 굉장한 부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요즘 얘기하는 거죠. 다 쪼개자. 시스템들을 작게 쪼개야만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그냥 바이블처럼 회자되고 있죠. 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해야 된다. 근데 과거의 모노리틱으로 이게 한 통으로 돼 있던 시스템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쫙 쪼개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냐? 사실은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운영이 어렵고 배포가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부장되는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게 사실은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해결해 준 게 쿠버네티스죠.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서 MSA가 이제는 가능해지구나. 이제 글로벌하게 거의 이제 모든 새로운 시스템들은 MSA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로 가고 있는 거죠. 쿠버네티스가 사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게 저는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게 과거에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들이 나오고 시스템들 쪼개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이 엔지니어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적인 요소 때문에 쪼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내부적인 관계 복잡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하면 클라우드와 MSA를 쓰는 거는 거의 기본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반드시 써야만이 이제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안 쓰면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은 약간 의문부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웹아스 DB 이 기존에 우리가 전자정보에 많이 들어있는 이 시스템들과 궁합이 잘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레임워크나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그 다음에 와스 서버나 자바라는 거 유닉스 호스트가 컨테이너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이것들을 이 컨테이너 환경에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바가 더 이상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고랭이나 뭐 러스트나 파이썬이나 노드나 PHP를 고민을 하는데 실상 현장에 가봤더니 개발 풀이 부족하고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한계가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러면 와스에서 와스를 버리고 다른 기술들을 써보자. 웹로직, 제우스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기술을 써보자 하거나 또는 여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바를 C처럼 컴파일해서 돌려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힘들고 스프링 부트로 해서 그냥 자바로 가자. 그래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와스 기반으로 돼 있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컨테이너 기반의 저렇게 라이트한 스프링 부트 형태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소화된 경량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와스하고 이제 오늘 계신 분들 기술적으로 비동기 스레드 방식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쪼갰다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야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근데 분할을 하면 이제 트랜잭션이 어렵고 개발이 어렵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분할하자 그러면 아마 개발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가 이제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상용 DB가 아니라 오픈 소스를 쓸 수 있다는 가장 이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시스템 모양이 처음에 보셨던 웹아스 DB 대신에 이러한 이제 큰 복잡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거냐? 새로운 기술 컴포넌트, 그 다음에 계층화된 인프라, 그 다음에 복잡한 아키텍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에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데브옵스라는 개념들이 필드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런 모니터링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이었고요. 좀 기술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 전통적으로 사용자 서비스 자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처리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처리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존의 모니터링 제품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동기 컴포넌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통적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APM을 설치를 하면 비동기 컴포넌트는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비동기 로직들을 병렬 처리 로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 같지만 일반 개발자들이 그냥 코드 한 줄 쓰면 요즘은 구현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나면 잘 쓰던 APM이 동작을 안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미래의 계속 변화들을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모니터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분산 트레이싱인데 시스템들 숫자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갰기 때문에 유닉스 한 대를 수십 대의 서비스로 분할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상하지 못하셨던 이제 리소스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관리의 복잡도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추적을 해낼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APM 따로 도입하고 서버 따로 도입하고 DB 따로 도입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도 서버에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했죠. 이게 근데 문제는 서버 모니터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쿠버네티스가 거의 이제 기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층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계층이 많아지니까 기존의 서버 모니터링처럼 따로 단순하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버를 100대, 200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 1000대, 10,000대 또 어쩌면 우리는 10만 대 컨테이너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환경을 상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니터링 컨셉으로 가능하겠는가? 와탭에서는 이런 숙제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이제 시중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뭐 이런 DB 쿼리나 이런 리소스 모니터링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의 가장 큰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분할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라클을 EDB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긴 하는데 인스턴스가 10개, 20개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DBA가 쿼리 베이스로 혼자 관리를 했지만 이 분할된 환경에서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중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은 거의 뭐 특정 몇 개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로그 모니터링인데 이거는 이전에 없던 모니터링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같으면 엔심스라고 이제 보안에 관련된 로그 통합이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운영자가 과거에서 운영 로그는 관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운영 로그를 유닉스 호스트일 때는 운영 파일로 존재하던 거를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솔루션 기반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과거에는 저렇게 명령 하나로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유닉스 한 대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과거의 모니터링 툴 수준을 넘어서 로고까지 통합된 형태의 이제 모니터링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까지 통합된 거를, 모니터링의 로고까지 통합된 거를, 이거는 이전의 모니터링과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옵저버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글로벌 회사에서는 모니터링 툴이라고 하지 않고 옵저빌리티 툴이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옵저빌리티는 약간 영어 뭐 간단한 정의로 외부의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알겠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옵저빌리티와 모니터링 뭐가 다르냐 물어보니까 챗GPT에서 모니터링은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죠. 반면에 옵저빌리티는 뭔가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하게는 어떻게 보냐면 매트릭스하고 트레이스, AP하고 서버 지표를 수집하는 것과는 모니터링 그리고 거기에 로그까지 같이 하는 거를 이제 옵저빌리티라고 합니다. 요즘의 모니터링 툴은 이 세 가지를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특히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면 아까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쿠버네티스가 기본이 됐다고 했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면 컨테이너와 AP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따로 쿠버네티스 따로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쿠버네티스는야말로 옵저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모든 솔루션들이 컨셉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AP, 컨테이너에 있는 AP들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매트릭스, 성능 지표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의 지금 현재 니즈입니다. 이렇게 윗단에서 이제 AP 서버, DB, 뭐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하지만 그 밑 아래쪽에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들 지금 다 클라우드로 다 가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클라우드 플랫폼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모니터링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하나로 들어와야 된다. 과거에 엔터프라이즈에서 개별적인 솔루션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솔루션 가짓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죠? 서비스별로 묶어서 분석될 수 있어야 되고 가로로 기술셋별로 엮어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와탭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모니터링이 개별 패키지가 아니라 플랫폼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 묶으면 패키지 솔루션을 그냥 하나로 합쳐놓으면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같이 동작하려면 어떤 기술적 과제들이 있냐.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APM, 서버, DB 이렇게 따로따로 수집 서버들을 따로따로 깔고 대시보드 프로젝트 따로 해가지고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우리가 시스템 바꿔야 돼요. 증설해야 돼요. 이러면 다 엎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플랫폼 서버에 다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일본 민간 업무를 써놨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업무별로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솔루션들 따로따로 다 쓰고 담당자가 따로따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따로따로 도입하고 다 사일로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멀티 테넌트 환경에 어떤 모니터링 플랫폼을 세팅을 하시고 그 밑에 업무별로 프로젝트별로 다 세팅을 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저희는 이거를 모니터링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에 수집이 되고 그것들이 시각화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왓탭의 화면이에요. 왓탭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하나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상품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모니터링 하고 싶은 거를. 서버건 AP건 DB건 선택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각 회사, 각 정부 부처가 되겠죠.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만약에 저희 플랫폼을 온프라미스에 뭐 대전센터에 구축을 했다. 그러면 거기 안에 프로젝트에서는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고 수집 서버에 관리되는 이 배포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버가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족하면 디스크를 붙일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전센터, 광주센터 나눠서 통합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NHN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또는 KT 클라우드 이렇게 따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마존 서울, 도쿄,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뭄바이에 세팅을 하고 지금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하게. 하나의 서버가 되면 안에서 데이터를 이중화하거나 복구하는 개념들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저희는 스스로 이 안에서 죄송합니다. 고속 디스크에다가 한 달치 보관을 하고 저속 디스크로 계속 옮기면서 디스크를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데이터 액세스 메커니즘도 구축을 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안에는 여러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미터링하고 빌링하는 체계들도 온프라미스로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공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기술 자체가 이미 모니터링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술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레이어별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분석이 굉장히 트랜잭션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이제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그다음에 기능들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포를 할 때마다 빠르게 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변했는데 모니터링 요건들도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수집 서버의 환경들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어떤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상품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 올해 내놓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니터링 추가로 내놓고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되려면 어떤 이런 플랫폼 환경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는데 온프레미스에 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거는 도입 비용이 아니라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 부분에 gov.watep.io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클라우드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셔서 가입하시면 아마 공공 사스에 대해서 이제 아마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냥 watep.io에 들어오시면 퍼블릭에서 저희 사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고 gov에 요청을 하시면 이제 공공망에서도 이제 별도의 사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컨설팅 그룹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데브옵스 팀이 전문 데브옵스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고객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료 사용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인데요. 클라우드에서 리눅스에 대해서 유닉스와 기능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일,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유닉스가 훨씬 더 기능도 많고 전통적으로 쓰는 파워풀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능이 좋아서 OS 리눅스 기능이 좋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배포 방식이나 사용 방식들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니터링 솔루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보안 솔루션, 공공부문에 쓰는 모든 운영관리 솔루션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기능 비교 차원을 조금 더 다르게 넓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여러 대상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규모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화된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온프라미스로 플랫폼을 구축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스가 허락되신 그 환경에서는 공공 사스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